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추석 연휴 전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라는 최단기 로드맵을 짠 국민의힘이 속도전에 들어갔죠. 빠르면 오늘 새 비대위원장에 대한 발표가 있을 듯한데 다만 새 비대위 출범을 겨냥해 이준석이 제기할 또 한 번의 가처분 신청이라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구성 시 절차적 하자가 보완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지난 가처분 때도 좌파 성향 판사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만큼 누구도 법원의 판결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장제원, 권성동 이 두 사람이 자진의 일선에서 후퇴하는 모양새가 갖춰졌고 새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별다른 당내 이견 없이 목표를 정해놓고 속도전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역시 문제는 이준석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새 비대위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두 가지만 하면 지지층들로부터 충분히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두 가지란 오버하지 말고 조기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 한 가지 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역시 이준석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새로운 비대위가 해내길 바라고 계실 텐데요. 민심을 등에 업고 중앙과 지방 권력을 탈환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훌쩍 지나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오늘까지 국민과 지지층의 집권 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집권 초 여당의 비상대책위원회도 초유의 일인데 그 비대위조차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해산됐고요. 그새 당원 개정 작업을 거쳐 두 번째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게 정당 사상 처음 있는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왜 국민의힘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나? 본질적인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 중심에 이준석이 있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제가 지난 몇 달간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준석의 모습은 성상납과 증거인멸 혐의로 징계를 받고 자숙하면서 반성하는 사람의 모습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준석이 하는 말과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당을 정말 사랑해서 즉 당에 대한 충정과 애착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처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치 국민의힘과 대통령을 흔드는 게 본연의 임무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해왔지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주말 대구를 찾은 이준석은 죽비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현역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죽비를 들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저거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심정이셨을 텐데요. 자, 오늘은 이준석 측에서 이 사건과 같은 당권 찬탈 쿠데타를 이른바 궁정 쿠데타 혹은 친위 쿠데타라고 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점점 입이 거칠어지고 도를 넘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준석이 정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 현재 국민의힘 분위기는 이준석 비토 쪽으로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장제원과 권성동, 이준석이 틈만 나면 물고 늘어졌던 이 두 사람이 일선에서 후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준석의 공격 대상이 사라졌습니다. 또 당내에서도 이준석에 대한 엄중한 경고성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만 해도 두 사람이 이준석을 직격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최영두 의원이었는데 최 의원은 이준석을 향해 여당인데 야당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이었기 때문에 말을 좀 순화시켜서 발언을 했지만 사실 이 말은 너 국민의힘 사람 아니다. 민주당으로 가라. 뭐 이런 말과 다름없는 말이지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전 대표에게 기대했던 분들이 아쉬워하고 불안했던 분들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이라는 것은 협력 관계일 수밖에 없다. 우리 당원에 대통령과 협력해야 된다라는 게 있다라며 대통령과 협력하지 않는 당원은 사실은 당원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정황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에 대통령과 협력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다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윤리위의 추가 징계 명분이 더욱 확고해 확실해지는 거겠죠. 자, 오늘 최영두 의원 말고도 다른 의원 입에서도 강도 높은 이준석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국민의힘에서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이용호 의원이었습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최영두 의원의 발언보다 강도가 더 셌는데 한 번 깨진 바가지는 계속 세지 않겠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듯한데요. 대선 당시 이준석의 돌출 행동 탓으로 여러 고비가 있었고 그때마다 여러 차례 화해하고 화합하는 형태로 갔었는데 즉 땜질을 해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본적으로 신뢰가 없다 보니 땜질하면 뭐하냐? 한 번 깨진 바가지는 계속 세지 않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이 의원이 한 것입니다. 현재도 당 안팎에서 이준석과 갈등을 풀어야 한다. 다시 품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이용호 의원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는 당연히 정치로 풀어야지 법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이용호 의원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기차는 출발시킬 수밖에 없다. 새로운 비대위 출범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이준석과 당이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이 의원은 갈등을 풀었으면 좋겠지만 최근 이 전 대표의 언행이나 당내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 갈등을 말로 풀어서 화해하기에는 선을 넘어버린 상태가 아닌가라며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제가 요즘 당심과 민심을 좀 살펴보면요. 자, 이제 이준석이 무슨 말을 해도 신경 쓰여야 하는 분위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무관심하거나 그냥 이준석이 무슨 말을 했다, 어떤 거를 SNS에 올렸다 이런 기사가 나와도 그냥 얘는 원래 그런 애니까 뭐 새로울 것도 없네 라면서 많은 분들이 거의 해탈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요즘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새로운 근심 걱정이 생겼죠. 차후에라도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다시 끌어들이면 어떡하냐, 이준석을 다시 들이면 어떡하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준석을 끌어안았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가 이준석과 포옹하면서 갈등이 원만히 해소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으로 바뀐 듯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을 이어가는 것과 윤 대통령과 당에 대해 도가 넘는 발언을 하는 리스크보다 국민의힘이 다시 이준석을 끌어안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고 보는데요. 집토끼들이 화나면 정말 무섭지요. 자,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앞에서 쏘는 총은 예측 가능하고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쏘는 총은 예측도 어렵고 타격도 심하고 마땅히 대응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 총질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인데 자, 이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치하고 있었으니 당이 뭐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혹여라도 이준석을 다시 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말한 대로 깨진 바가지는 계속 새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